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가 세계 불꽃대회 예산을 확보하자 강원도가 관련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예산은 물론 추경에서도 삭감했던 사업비를 강원도가 특별 교부금이나 추경을 통해 춘천시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은 모두 18억 원입니다. 강원도가 10억 원, 춘천시 4억 원, 나머지 4억 원은 입장권과 음식 판매 수익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강원도의 10억 원입니다. 강원도의회는 두 차례나 이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사업 계획도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 4억 원을 세운 춘천시가 강원도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시의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저쪽에 4억이 섰으니까 그걸 빨리 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는 맞습니다. 강원도가 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경을 다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조정 교부금을 주는 겁니다. 추경을 위해서는 의회의 벽을 넘어야 하고 시일도 촉박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만지작거리는 카드는 특별조정 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 교부금은 지역개발 사업 등 시군의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법정 경비입니다. 강원도는 올해만 290억 원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 돈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지사가 시군에 바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 자기네들이 하는데 지금 시급성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하면은 지사님이 판단해서 사업비 내려주고 그런 거니까.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강원도의회는 의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의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삭감한 예산을 시군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의회의 기능을 어떤 편법적으로 무시해 나가는 행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심지어 계획을 촘촘히 짜서 내년에 시행해도 될 사업을 의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무순 지사가 굳이 올해 강행하려는 것에 무슨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줄어들었는데 사업장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시멘트 공장들은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신생 발전소들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위는 지난해도 어김없이 시멘트 공장들이 차지했습니다. 쌍용양회 동해 공장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고 전국 20위 안에 도내 5개 시멘트 공장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5곳 모두 2017년에 비해서는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시멘트 생산이 줄어든 데다 환경 투자를 늘린 결과로 추정됩니다. 공장별로 보면 한라시멘트의 감소율이 가장 높고 한일현대시멘트 영월 공장의 감소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쌍용양회 동해 공장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요소수 투입 설비를 노즐을 확대를 해가지고 더 추가한 거. 그 다음에 폐열 발전 설비를 구축함으로 해서 먼지를 사전에 더 포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거. 그런 것들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는 기존 사업장과 신생 사업장이 대조를 보였습니다. 규모가 작고 역사가 오래된 영동 에코발전과 동해화력은 많이 감소한 반면에 신생발전소인 삼청 남부발전과 동해 GS전력은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생발전소 두 곳에서 늘어난 대기오염 물질만 3,870톤으로 시멘트 공장 5곳에서 줄인 양의 76%나 됐습니다. 삼청 남부발전과 GS동해전력은 2018년이 완전 가동 첫 해였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양양군이 오색 케이블카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 보완서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냥 등 희귀 동식물 보호 방안과
친환경적인 공사 방안 등을 강화했는데 이달 초에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황병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에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지만 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탐방객 분산 대책과 멸종위기종인 사냥 보호 대책, 공사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양양군은 2년 6개월 동안 지적사항을 검토해 최근 보완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계절 조사 결과 사냥은 처음보다 14마리 많은 38개체가 확인됐고 삭과 담비, 하늘다람쥐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방로 해피 대책으로는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고 기존 탐방로를 폐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상부 정류장에는 산책로에 난간을 만들어 탐방객들이 대청봉으로 가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케이블카 지주는 최소화하고 자재는 헬기로 실어 나르고 케이블카는 하부 구동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중 사냥의 서식지 이동을 유도하고 희귀식물은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해야 될 사항, 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이런 걸 모두 세부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한편 최근 산불 발생 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 검토를 약속하면서 지역사회는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양군은 오는 3일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끝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산림청의 백두대간 개발행위, 국유림 사용 허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의 절차를 차례로 밟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일군 사령부 부지 환원 문제와 관련한 민관군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군이 화답하면서 사령부터 환원 문제가 갈등에서 대화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와 원주시, 범시민대책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범대위가 지난 18일 간담회를 요청한 지 12일 만에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범대위는 8가지 요구안을 국방부에 던졌습니다. 일군사령부 부지에 대한 단계적 환원과 현재 배치된 부대를 주민들이 없는 곳으로 이전할 것, 그리고 추가 배치를 중단하고 역사관 운영권을 원주시로 이관 또는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군 담장을 없애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 내 다른 군부지 정보도 공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지와 국군병원을 환원하겠다는 결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한편 대책위의 요구안 전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발전하는 방안을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는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시민대책위도 갈등을 끝내고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화합의 분위기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일군사령부 완전 이전과 관련한 논의부터 해서 8가지의 핵심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민관군이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일군사령부 부지 환원 문제에 대한 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 복구 계획안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복구 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확정된 복구 계획안에 주택 복구비 국비 70% 지원 건의안과 정부 지원인 기준이 없는 소상공인과 농기계 피해 지원 방안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은 4개 시군 566세대 1,288명입니다. 봄 여행 주간을 맞아 도내 산불 피해 지역에 농촌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 지원이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5월 한 달 동안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도내 산불 피해 지역에 농촌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체험비와 식비, 숙박비를 1인당 최대 2만 5천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의 농촌 체험 휴양마을 4곳을 만 원에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강원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49% 하락했습니다. 강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21만 4,523호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가 13만 2,152호, 그리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809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도 28호나 됐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 인권 교육이 강화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직업계고 3학년 학생과 도제과정 운영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법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12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이버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사이버 교육은 총 12번 실시되고 학생들은 개별 학습 뒤 평가까지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강원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으며 강원 남부 내륙 지역과 강원 남부 산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남부 산지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9도에서 22도, 영서 지역은 21도에서 24도, 강원 산지는 18도에서 19도 분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과 산지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은행은 5월 한 달 동안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을 추진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오늘부터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동전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저금통이나 책상 서랍에 모아놓은 동전의 재활용을 당부했으며 사찰이나 유원지에서 관광객들이 물속에 던진 동전은 부식될 수 있다며 회수해 사용해 주도록 했습니다. 강릉시가 택시요금 복합 할증 체계를 전면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 주문진과 강동면 구간의 택시요금 복합 할증제는 폐지되고 옥계면 구간은 복합 할증료율이 45%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강릉시는 택시요금 복합 할증 적용 구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택시요금을 인상한 강릉시는 복합 할증 요금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3월 광공업 생산과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은 지난 3월 도내의 의료기기와 의약품 생산은 늘어났지만 석탄 광업과 전기가스업 등의 생산이 감소해 광공업 전체 생산이 지난해 3월에 비해 5.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수주액은 공공부문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27.4% 줄어들었습니다. 또 대형 소매점 판매는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도내 무역항의 화물 처리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 묵호항과 삼척항, 옥계항 등 도내 5개 무역항의 올해 1분기 항만 물동량은 1,354만 9,5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가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광석이 전년보다 62%가 줄어들었고 무연탄과 유연탄은 각각 37%와 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이 행정 최일선에서 민관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내 시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통신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창군은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추경 예산에 3,438만 원을 편성하고 191개리 이장에게 월 2만 원씩 5월에 부과되는 4월분 요금부터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이외에도 컴퓨터 지원과 향토지 구독 지원,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이장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도유지인 옛 드림랜드 부지의 활용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참신한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우편과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일대 2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드림랜드 부지는 지난 2015년 폐장 이후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천시 지하도 상가관리 운영 조례안이 춘천시 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고옥자 춘천시 의원은 일부 지하상가 상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조항을 넣자며 반대 토론을 했지만 춘천시 의원 21명 중 11명이 일반 입찰만이 포함된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상인회는 그동안 춘천시가 지하상가를 지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가 관리권이 넘어오자 상인들에게만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며 다음 달 15일까지 춘천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휴게소와 관광지 등 16개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4일 동안 급수시설 수원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14곳에서는 소독 성분인 염소가 검출된 반면 2곳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염소가 검출되지 않은 2곳은 소독 강화와 음용 불가 안내판을 부착하고 염소가 검출된 14곳은 일정 수준 이상 잔류 염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독 등 위생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성악 유망주들의 등용문인 화천 비목 콩쿠르가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화천 비목 콩쿠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수 우리 가곡으로 실력을 겨루는 경쟁 무대로 올해는 모두 235명이 출전해 1차 예선과 분야별 본선을 거쳐 결선 무대는 6월 1일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화천 비목 콩쿠르는 참가자와 연계 없는 심사위원 위촉과 사전 협의 없는 전산 집계, 그리고 당일 결과 발표와 시상 등으로 음악적 역량만을 가리는 콩쿠르로 해마다 권위와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몽골 법조인 협회와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학술 행사 개최, 상호 인력 교류, 간행물 교환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함께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몽골 이흐자사크 국제대학교 법학과와도 협약을 맺고 학생과 교수의 상호 방문과 공동 학술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